가지 병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열, 그리고 두 번째는 알레르기, 세 번째는 혈액순환 정체라는. 그래서 열에서 발생하는 건 지루성 피부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토피 분명은 알레르기에 피부에 열이 겹쳐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화폐상증은 혈액순환 정체라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병의 체계를 분류하면 병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묘한의사 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 것 같으세요? 음식관리? 피부관리 방법?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피부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입니다. 피부질환의 분류 방법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질환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배 한의사분이 계세요. 늘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분류가 철학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지, 이게 바로 철학이거든요. 사회 문제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다르죠.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나누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게 결정되죠. 보수 진보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해법이 달라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달라지는 거죠. 질병의 치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류가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질병을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진단, 치료, 관리가 세 가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질환이 피부질환입니다. 피부질환 같은 경우도 진단, 치료, 관리가 삼박자가 딱 떨어져야만이 치료가 잘 되거든요. 전통적인 피부질환의 분류를 보면 사실 해부학적인, 조직학적인 분류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습진, 혹은 건성 같은 린설성 질환, 아니면 세균 감염들, 바이러스 질환, 여드름, 감염성 질환 등등 조직학적인 특징에 따라서 분류하거든요. 한국 표준 질병사회 분류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가장 큰 카테고리가 습진입니다. 습진이 90%라고 했죠. 그리고 부속기 질환이라고 해서 탈모 같은 것도, 그리고 여드름, 모낭에서 염증이 생기는 것, 아니면 주사, 이런 것들이 부속물의 질환을 분류하고 있죠. 그리고 감염이 되는 거죠. 농가지, 연조직염 이런 것들, 혹은 진균 감염들, 무좀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수포성 질환, 천포참, 유처폰참 같은 이런 질환들, 그리고 각질이 생기는 건성 같은 것들이거든요. 비강진 같은 것들, 이걸 인설성 질환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타 두드러기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건 뭐라 그랬어요? 습진이라 그랬죠. 그러면 습진 분류를 한번 가보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는 습진 분류와 좀 다르죠.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만성 태선, 가려움증 등으로 습진을 분류하거든요. 양방 피부과적으로 보면 대부분 피부 질환은 잘 안 낫는 질환입니다. 무좀이라든지 감염성 질환 빼놓고 사실 잘 낫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드름이 잘 낫나요? 그 쉬운 여드름도 사실은 평생 관리하라고 하죠. 그런데 여드름도 치료가 되거든요. 아토피는 잘 낫는다고 하나요? 안 낫죠. 사실 완치가 없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면서 관리하라고 하죠. 그리고 남성용 탈모 같은 것도 모발 이식 빼놓고는 사실은 프로페시아 같은 걸 드시면서 유지하는 정도지 완전하게 치료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안 낫는 질환은 습진입니다. 만성 피부질환의 90%는 습진이죠. 사실 우리가 고통받는 피부질환의 대부분은 습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습진이 왜 양방적으로 잘 안 낫냐? 사실 제가 보기엔 분류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부질환의 분류 방법은 해부학적인, 조직학적인 분류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해부학적인 베이스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습진, 린설성 질환, 아니면 탈모, 여드름 조직학적으로 즉 보이는 것들로 분류를 하면 분류는 쉬워요. 그런데 치료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인에 따른 분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진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습진이라고 하면 사실은 피부적인, 조직학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 얼굴에 아토피가 있거나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거나 얼굴에 화폐상 습진이 있다 하더라도 조직학적으로 보면 동일한 습진입니다. 조직학적으로 보면 아토피인지 지루성인지 화폐상인지 생검을 해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굴만 사진을 찍어보면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습진은 소수포가 발생을 하고 그게 터지면서 진물이 나고 그러면서 해면화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동일한 해부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얼굴 아토피랑 얼굴 지루성과 얼굴 화폐상 습진은 사실은 심한 경우는 동일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부분 보게 되면 습진은 진단이 힘들죠.
그래서 양방 피부과적으로는 어떻게 진단하냐면 얼굴 아토피, 얼굴 지루성, 화폐상습진으로 진단하는 게 아니라 발생 부위를 보게 됩니다. 아토피는 어린 시절에 아토피가 있었던 과거력과 그리고 팔다리 접히는 부위에 습진이 생기면 아토피라고 진단하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은 얼굴과 두피에 발생을 하고 화폐상습진은 동전 모양을 그린다라고 해서 진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진단 방법이 사실은 병에 근접해 있지 않죠. 그래서 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굴에만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진단을 거의 틀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루성과 똑같이 되니까 구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진되는 경우들이 많죠. 얼굴 화폐상습진도 심하면 아토피와 똑같아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단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병인에 따라서 병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진단이 잘 안 되는 거죠. 아토피는 어린 시절에 아토피 과거력을 따지게 되죠. 그리고 아토피가 없는 비병변 부위의 거친 상태들, 그리고 접히는 부위의 색소성 변변 같은 걸 보게 되면 아토피는 진단이 되기 쉽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도 얼굴과 두피에 집중된 병변, 그리고 특유의 나비존 모양의 형태들, 그리고 노랄 얼굴이라고 했죠. 이런 병태들만 보게 되면 진단이 쉽죠. 그게 바로 열의 양상이라고 했잖아요. 화폐상습진도 마찬가지죠. 진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양상을 보게 되면 아토피와 비슷해 보이는 해변화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 진물의 양이 굉장히 많죠. 그게 체액순환 정체가 안 되기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쏟아지는 진물의 형태거든요. 그런데 아토피는 그런 양상은 아니죠. 즉 원인이 다르고 그에 따른 병태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진단이 쉬운 이유는 뭐냐면 치료적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인으로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병인을 치료를 했는데 그 결과가 동일하게 낫는다. 그러면 같은 병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죠.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지 아토피가 있는지 그 치료에 따라서 지루성으로 치료했더니 열만 내려줬어. 그랬더니 같이 나. 그럼 지루성인 건데 열을 내려줬는데 안 나. 그럼 아토피 피부염의 경향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체액순환 정체를 치료했는데 얼굴이 나. 그러면 화폐상습진이라고 보시면 돼. 즉 카테고리별로 병인이 정해져 있는 거, 그게 동일한 병이라고 보시면 돼. 그걸 바로 치료적인 분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같은 병인으로 발생한 병이니까 병태는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토피, 저렇게 보면 지루성이 아니라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다 아토피, 저렇게 봐도 다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습진의 분류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바로 중요한데, 이게 바로 치료적인 분류라고 보시면 돼. 병인에 따라서 치료했더니 결과적으로 병이 나았어. 그래서 그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습진은 세 가지 병인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열, 그리고 두 번째는 알레르기, 세 번째는 체액순환 정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 지루성 피부염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에 피부에 열이 겹쳐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화폐상습진은 체액순환 정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병인 체계로 분류를 해보면 병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피부의 알레르기 인자와 열이 조금 결합된 것, 그리고 함퍼진 같은 경우는 화폐상습진의 대부분에 속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에서도 일부 손에 발생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타구니 습진, 그리고 겨드랑이 습진, 항문 습진은 지루성 피부염인 경우에 속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유두습진 같은 경우도 화폐상습진의 일부 증상 혹은 아토피, 그리고 아주 적은 부위에서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습진은 세 가지 병인 체계, 열, 알레르기, 체액순환 정체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습진성 질환은 크게는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화폐상습진,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고, 나머지 접촉성 피부염이 일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단이 굉장히 심플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진될 경우도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병인을 치료해주면 습진은 낫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같은 병인에 속하니까 같은 질환이 동시에 치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습진의 치료적인 분류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습진은 분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원인을 치료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세 가지 원인, 열, 알레르기, 체액순환 정체, 이것만 치료해주면 습진의 대부분은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